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빅5 의대 중 하나인 울산대학교의 의과대학 의예과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의 연계로 인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울산에 있는 대학교인데 서울 아산병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고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들까지는 울산대학교 본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의예과 2학년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확히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의과대학 캠퍼스로 이전 대부분의 교육과 실습을 서울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는 등 꽤 화제가 된 적이 있기에 먼저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 구체적으로 서울 아산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서울 아산병원 안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이 있으며, 사실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서울 아산병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학과 3, 4학년 때 강릉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3개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대부분의 실습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실제 수련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원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측에서도 아산재단이 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부속병원으로 설정하고 싶었으나, 대학은 울산에 있는데 부속병원이 서울에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울산 시민들의 항의로 인해 당시 울산에 있던 해성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성병원에서는 규모와 의료진이 확보가 쉽지 않았기에 결국 실제 교육은 서울에 위치한 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울산대학교의 부속병원, 즉 정식 대학병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울산대학교 병원이며, 아산병원은 법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데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2학점의 의료 현장 전공 과목 및 특별학점 1학점이 울산대학교 병원 의료봉사 교양 과목을 제외하면 모든 이론 수업조차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육부에서는 대학교 시설이 아닌 교육협력병원에서 의과대학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울산대학교에 시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시정 조치 내용은 모든 이론 수업 과목은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은 의과대학 안에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울산대학교의 경우 울산대학교 및 통학 가능 거리에 있는 울산대병원에서만 교육을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이론 수업에만 한정될 뿐, 실습 교육은 각 대학교 및 병원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기에 갑자기 아산병원에서의 실습을 하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 지역의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아산병원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 및 수도권에 남으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울산으로 돌아온 이사가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현재의 제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울산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교육시킬 만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바로 전체 의과대학을 이전하기는 어려우나, 천병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을 설립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 등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적으로는 현재처럼 의예과 1년만 울산에서 생활하고 이후 서울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중심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산병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쯤 하고 바로 콘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2023학년도 정원 내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와 대비해서 논술이 한 명 줄어든 거 말고는 인원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 특별전형 14명,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특별전형 4명, 논술전형 11명을,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울산대학교에서도 다른 과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반면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학생부종합전형에 한정해서는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 2문항과 대학 자체 문항 1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소개서 문항을 첨부하니 정확한 사항은 2023학년도 정식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또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입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특별전형 및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모두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전형 구성입니다. 다만 모두가 학업 역량이나 비교과가 좋은, 더군다나 최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끼리 거의 점수차가 나지 않을 것이기에 2단계부터는 면접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심층적인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11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전형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메이저 리서치의 블로그에 첨부를 해두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시에서는 가군으로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합부를 판단하는 인적성 PF 면접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 또한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30분 내외의 MMI 면접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의 MMI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석 소장님이 이전에 다루신 콘텐츠가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또한 혹시나 여러 의과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2023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의 수시 전형을 총정리한 콘텐츠를 통해 각 전형 계획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로 이와 관련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는 소통 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입니다. 먼저 소통 능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진에게 소통 역량이 왜 중요한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2016년부터 의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공감과 소통이라는 과목을 신설했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팀학습 방식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할 의료그늘을 개선하겠다는 아산병원이 설립 취지와 관련지어서는 상대적으로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더더욱 진료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므로 소통은 의사에게 중요한 역량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여러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에이즈에 면역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가 태어나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의학의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연구 윤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정하기 너무 힘들다거나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느낀다면 리머의 윤리적 결정 모델과 같은 여러 윤리적 의사 결정 모델 중 하나를 활용해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진료 차원에서도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대리수술 및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 비윤리적인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되기에 의료진은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력이 있습니다. 의사가 내리는 진단의 근거는 대부분 의사 개인이 임상 경험에 근거하기 마련입니다. 창의력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듯 비슷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똑같은 케이스로 분류하여 일률적인 진단 및 처방을 내리기보다 환자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지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통용되는 치료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효율적인 치료법이 없을지 탐구하는 자세를 통해 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는 교육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칙을 살펴봤을 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이 결과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학생이 졸업 이후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전문 직업성, 교육과 연구,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 자기개발, 진료라는 6가지 졸업 성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예과, 통합교육 및 임상실습의 시기별로 졸업 성과의 수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해당 성과를 거두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졸업 성과에 대해 고민하시기보다는 우선 입학을 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구체적인 졸업 성과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해놓은 사진을 천천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 국내 최고의 병원을 지향하는 아산병원이 현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야 하는 면모는 막연한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 이를 고찰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습득이나 그 과정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배운 지식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활동이나 연구에서 성공만 거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고민하고 그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나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등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여러 가지 성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학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미션을 고려했을 때 연구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조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국내 최초로 학생이 직접 개별적으로 주도적 가설을 설정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학연구 실습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의학연구 실습과정은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과목으로 의학 분야 연구 전반의 과정을 참관 및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학기에는 의학연구 실습과정 입문 1학점, 2학기에는 의학연구 실습과정 2학점 등 총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의학과 3학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계속과제를 지원하여 의무사항인 SCI 논문 투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병원과 연계한 측면에서도 서울 아산병원이 이승규 교수가 세계 최초로 2:1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하고 이승규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변형우엽 간이식 수술법은 국제표준치료 프로토콜로 자리 잡게 되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인류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전국 10개의 연구 중심병원 중 하나이며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발한 유방암 3D 수술 지침이 혁신 의료기술에 선정되었고 종양내과에서 진행한 신약 후보물질의 항암 효능 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는 등 수준 높은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사의 연구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고 이 팀
팀장이 첨단 의료 및 연구하는 의사의 측면을 강조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와도 비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사는 참된 진료를 실현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지역, 국가, 국제적 건강 및 보건 의료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것으로 의술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담당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며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학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여 공공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봉사정신은 의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봉사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한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의 여러 복지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 의료사업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게끔 하겠다는 목적하에 의사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의 병원을 설립하였고 1978년 정읍에 첫 번째로 개원한 정읍 아산병원을 시작으로 보성, 보령 등의 아산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아산병원이 모병원이자 한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을 목표로 현 서울 아산병원인 서울중앙병원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평등한 의료복지를 실현한다는 가치가 관여한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이러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울산대학교 및 다른 지방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싶으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의 의료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지방의 병원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수 자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병원 시설이 기본적인 관리 비용 및 의료진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데 그 환자들조차도 지방의 병원보다는 수도권의 병원을 더 선호하여 서울로 향하게 되며 의료진들도 전반적으로 지방의 병원에서 근무를 기피하면서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로 인해 문을 닫는 병원들이 생기고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가 점차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에 위치한 아산병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팀장이 이번 콘텐츠의 초반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산병원 그리고 울산의 의료체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떠올리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겠죠.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긴 역사를 자랑하며 내실을 쌓아왔는데 아산병원이 있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병원이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의과대학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의과대학에서 부속 협력병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명시한 졸업 성과를 첨부하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